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 추세에 와 있습니다. 1450원 밑으로 언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일본 엔화가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사이에서 시소를 제대로 잘 타고 있죠. 자, 이렇게 된 이후 환율 방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고 12월 외환보유액은 7개월 만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화 잔액을 확실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외환보유액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26억 달러 줄었습니다. 이 26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3조 정도 되는데 이 3조를 이제 투입을 해서 환율 안정화시키는데 뭐 다각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외환보유액이 줄었는데 뭐 현격하게 준 건 아니다. 한 3조 정도면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환율 자체가 1,450원을 더 뚫어버리고 지난번처럼 80원까지 가버리게 되면 이거 외환보유액 장담 못하죠. 계속적으로 이제 방어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이 외화를 전면 배치해 가지고 뭔가 맞짱 뜨게 만들어서 원화 가치 자체의 어떤 체력을 계속해서 길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3조 정도 줄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 규모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뭐 IMF 온다 뭐 위기가 온다 얘기는 하지만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일단 뭐 일본, 스위스, 러시아, 인도, 대만,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등의 순으로 이제 9위 정도를 랭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997년에 IMF를 맞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환율 자체가 불안해지면 외환 보유액이 감소해서 결국은 IMF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도식이 그냥 뭐 내리에 딱 박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워낙에 이 관세 영향에 의해서 수출 기조가 조금 꺾이는 어떤 조짐을 보였지만 연말에 거의 뭐 어마무시한 수출 증가액을 보이면서 참 의외다라는 어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어떤 속도로 그 위기를 좀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출 강국은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이제 강인해지는 그런 어떤 좀 본능적 이 저항감이랄까요? 방어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외환보유액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 금리 자체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 때문에 주담대 금리가 지금 2%에서 6%가량 지금 올라치고 있습니다. 이거 7% 이미 시장에서는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7.8%까지 올라갔고요. 8%까지 이제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2%에서 6%, 5억 대출자에게는 매달 100만 원이 더 나가요. 그럼 100만 원이 이 사람이 이제 기본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줄어든다는 얘기죠.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집값 문제가 빚에 물려 있는 금리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진전되지 못한다면 이 자영업 생태계가 굉장히 더 무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이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영끌 하셔가지고 아파트 급하게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이고 내 집 마련했으니까 장땡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후폭풍이 가장 두려운 거죠. 원금 이자 갚느라고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매달 돌아옵니다. 이건 부메랑처럼 어마무시하죠. 지금 뭐 100만 원을 더 내버리면 이거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이 자금력이라는 것이 이제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집값도 눈에 띄게 쭉쭉 올라주면 몰라도 이 강남 몇몇 군데 그리고 마용성 몇몇 군데만 오르고 있어서 대부분 체감적으로 집주인들이 느끼는 내 집 왜 안 오르지? 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금리 수준이 6.24야 벌써 늘 5.8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혼합형금리가 6%를 훌쩍 넘어섰어요. 그리고 변동금리 역시도 5.87%. 자, 이거 결국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 연방
준비제도, 페드의 추가 금리나 가능성 1월 달에 별로 없다라는 전망 지배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 국채 금리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 미 국채 금리 10년물이 고스란히 지금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뭐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심지어 이렇게 환율 자체도 조금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로 말미암아 주담대 금리 자체도 참 어려운 국면인데,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난리 났습니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지, 건축비 상승하지 하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해도 분담금이 이건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170억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또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아니라 이건 그냥 배꼽이 터지겠다, 터지겠어. 압구정 4구역 최고 190억. 이거는 재건축이 아니죠. 이건 뭐 재설계지, 재설계. 290제곱미터 펜트하우스를 분양받기 위해서 추정 분담금이 필요하는데 최소 170억 필요하고요. 191억 가량을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너무 또 저쪽 동네 얘기라 치고, DH 여기도 뭐 저쪽 동네에 해당되지만 대치동 에델루이가 월 1,000만 원 이자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추가 분담금이 1억 7천을 예상했는데 무려 11억 7천으로 늘어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그냥 뭐 나와야죠. 이거 원주민이 뭐 끝까지 버텨가지고 새 아파트에 받기는, 아니 재건축해가지고 신축 아파트로서 뭔가 프리미엄을 부과해야 될 그 프리미엄마저도 완전히 상쇄해버리는 이 분담금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한 어떤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대치 에델루이가. 근데 이게 추가 분담금을 기존 1억 7천에서 11억 7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뭐 공포를 했으니까, 이거 거의 이제 재건축 시장은 끝났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어떤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 신축 시장은 이런 이 재건축 분담금, 그리고 기존 차주들 신축 분양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원금이자,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엄청난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데, 구축 시장은 어떨까요? 자, 구축 시장은 세금이 문제입니다. 자, 10억 차익을 남겼는데 세금을 7억 내야 됩니다. 이거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억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8억 정도 더 내야 되는, 뭐 엄청난 양도소득세 중과가 5월 26일 날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전략서에서 유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전략서에 보면 앞으로 올해 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할 거냐 말 거냐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예 배제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유예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보여지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4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구축 시장 역시도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특별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와서는 최종적으로 내는 금액이 10억 차익 생겨도 8억 세금으로 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집을 빨리 털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5월 26일까지 출애하는 매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현대 1, 2차 90억, 뭐 신현대 85억, 뭐 이런 식으로 구축들 가격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양도 차익 생겨도 세금이 뭐 거의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거래도 안 돼요. 강남구 딸랑 2건입니다. 2026년 1월 들어서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자, 뭐 이게 재건축 뭐 하게 된다면 분담금이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구축 시장에 있어서 양도세 폭탄 터질 가능성 높죠. 그렇다고 이거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가격을 때리기 위해서는 거래가 잘 돼야 되는데 거래도 묶여 있어. 이 거래 올해 들어서 강남구 압구정동 실거래 내역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고 지금. 집주인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끝까지 홀딩 해가지고 내가 뭐 원하는 가격까지 뭔가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따라주는 게, 지금 뭐 신축 부분은 뭐 주담대 금리 올라가죠. 재건축 분담금 뭐 190억까지 내는 단지도 있어요. 뭐 대치 에델루에 같은 경우는 뭐 1억 7천에서 11억 7천까지 높아졌으니까
이건 뭐 감당 안 되고.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팔짱 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5만 5천 건에서 5만 6천 건으로 쭉 하고 올라오죠. 요거 1월 중순 가면 이제 6만 건 되고 7만 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더 이상 다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을 지금 힘이 없어. 그만큼 버틸 힘이 없다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고 이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뭔가 세금을 좀 털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도 있었지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서는 3주택 중과 맞게 되면 기존에는 2억 8천 정도 냈는데 7억 5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이제 8억 넘어버리는 어마무시한 세금을 맞게 된다. 결국 신축이나 구축이나 부동산 시장에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 집값은 오른다라는 기대 심리 위에 뭔가 호가가 지금 딱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냉엄한 현실, 이런 현실들이 그냥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용산구, 강남구, 뭐 구로구, 지금 강남구 쪽, 그 다음에 비강남 쪽 확실히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예. 누가 집값이 2026년에 4%, 5% 오른다고 합니까? 그럼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자본시장의 흐름에서 이 자본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금 폐색입니다. 폐색. 다 그냥 막혀 있어요. 경기도권 파주시 5억 떨어지고 고양시 4억 8천, 뭐 용인시 4억 6천 떨어지고 있죠. 인천도 뭐 서구, 연수구, 남동구 비롯해서 3억에서 5억대로 떨어지고 있다. 결국 집이 흘러갈 수 있는 뭔가 이게 이 자금의 유동성을 좀 이렇게 타면서 인풋 아웃풋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전혀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다. 결국엔 집값이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 이거를 그냥 개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오른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니, 공급은 다주택자가 들고 있는 주택은 주택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투매에 가깝게 아유 나 양도세 맞기 싫어 해가지고 다 그냥 던져버리면 그게 다 공급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요거 뭡니까 이거 9만 9천 건 10만 건 가까운 전월세 매매까지 합쳐서 요거 공급 아닙니까? 구축은 공급이 아니에요. 신축만 계속해서 따지니까 신축도 실수요자가 정말 원하는 가격대와 입지를 갖추고 있어야지 그게 리얼한 공급이잖아. 근데 그거에 전혀 기대가 안 맞는 뭐 20억 30억 하는 공급 백날 나와봤자 그게 무슨 공급입니까? 공급 아니지. 그죠? 그런 논리가 딱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지금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반도체 겨울 온다던 모건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 뭐 줄줄이 상향하고 있고요. 오늘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빠지죠, 여기. 제가 늘 말했죠.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절대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처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은 주식하지 마셔야 돼. 왜?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멘탈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이 온다고요. 근데 얼만큼 조정장이 짧게 오느냐가 관건이지. 자, D램 메가 호황. 삼성과 SK영업 150조씩. D램 값이 당초 40%에서 50%를 예상을 했거든요. 7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HBM3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어서 D램 값은 뭐 천정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미국에 있는 뭐 브로드컴이나 뭐 아니면 뭐 엔비디아 등등 해가지고 서울로 달려와가지고 호텔 딱 잡아놓고 뭐 가격을 흥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제 뭐 완전히 삼성과 SK가 을이었는데 갑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숨고르기가 이제 당연히 진행되죠.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목표 상한가 18만 전자 지금 13만 원 정도 수준인데 5만 원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HBM 출하 증가 때문에. 자, 보세요. 코스피. 옛날에는 좀 주가가 좀 그럴 때는 이게 이 조정 장세가 길었어요. 근데 점점 짧아지잖아. 그죠? 간격이 짧아지죠. 짧아지고 올랐다가 더 짧아져. 점점 짧아집니다. 이렇게. 계속 짧아지죠. 또 조정장 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개미 눈곱만큼 살짝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파트 거래량 이 그래프 보십시오. 올라가는 추이하고 내려가는 추이가 더 조금씩 길어지죠. 올라가는 추이는 좀 짧아. 내려가는 추이는 더 길어져. 그래프 공식적인 어떤 요 그래프의 분석만 보더라도 이거는 딱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횡보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점점 짧아지지 않나요? 짧아지고 더 짧아지고 더 짧아져. 더 짧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게 이제 반대란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대책 이후에 주택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손절치겠어. 너무 가격이 높아 해서 오피스텔 대체재 수요를 이제 떠나가고 금융시장은 이제 대장주 메인스트림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는 겁니다. 155조. 와, 이건 뭐 그냥 유동성이 그냥 뭐 폭죽처럼 빠바바바방 터져버리니까 코스피 역시도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개인이 너끈하게 받아줘요. 기대 심리가 딱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뭐 3% 정도 빠졌는데 회복하는 거 보십시오. 1%로 딱 그냥 올려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잖아요. 조정폭이 굉장히 더 긴밀하게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뭐 여전히 싸다 뭐 이런 말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뭐 마이너스 3이었는데 마이너스 1로 또 쫙 그냥 회복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기도 하고 SK하이닉스는 또 뭐 HBM4 16단 48기가 뭐 첫 공개했다 뭐 이런 뉴스도 쎄쎄해서 지금 오늘 개막이 됐죠. 젠슨왕 형님이 나와가지고 뭐 연설도 여러 가지 하고 뭐 하겠는데 이런 어떤 호재들을 딱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뭐 모건 스탠리가 강세장 오면 삼성전자는 18만 원, SK는 85만 원 온다. 결국 유동성의 힘입니다. 유동성의 힘. 돈의 힘이 얼만큼 그 가치를 들어 올리냐인데 부동산 시장은 다 부채잖아. 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주담대 금리가 무서운 건 뭡니까? 다 부채기 때문에 금리를 물고 있어서 금리가 뭐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고 지금 재건축 분담금도 지금 몇백억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한 지금 유동성에 엄청난 지금 고난도의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대폭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보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뭐 올해 뭐 엄청나게 집값 오를 것. 공급이라는 얘기, 신축 공급이 얼마나 그게 잘못된, 좀 사람 헷갈리게 하는 그런 공급입니까? 실질적으로 깔려있는 게 지금 다 공급인데. 뭐, 본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좀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SK와 하이닉스가 뭐 엄청난 지금 불장을 이루면서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판도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마땅히 대장주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강남상구와 뭐 마영성이 다시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프를 딱 보더라도 이 조정장이 너무 길어. 그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가가 이제 뭐 타임라인을 쭉 빼고 보면 확실히 떨어지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규제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는 2026년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잘 따져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